이런 2차 방정식에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적어도 한 개의 실근을 가진다고 했는데 흐름만 알려줄게요. 만약에 얘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진다고 하는 경우는 하나의 실근을 가지는 경우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플러스 1이라고 생각할게요. 오케이? 하나의 실근을 가진다고 생각하면은 그림이 최고점 계수가 그래도 양수니까 이렇게 만들어지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만들어지거나 하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저게 두 개의 실근을,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하나를 가질 수도 있겠구나. 그쵸?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개를 가질 수도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그치? 와, 뒤에 그러니까 이거 경우 총 4가지인데 사실 2가지 더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왜냐면은 등호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해서 6가지 경우를 다 하고 그거를 만들 수 있는 범위를 구하면 돼요. 할 거라고요? 아니요. 그죠? 이게 정석. 어떤 흐름으로 해야 되는지 알겠죠? 이 6가지 케이스 분류를 다 해서 문제를 푸는 게 정석 방법인데 근데 자 이거를 자 10부터 다시 쓸게요. x의 제곱 마이너스 m 플러스 1x 플러스 2m은 0이라는 게 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지고 싶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x에 걸렸는 거 이쁜 거를 왼쪽에다가 안 이쁜 거를 오른쪽에다가 집중하세요. 해서 이 향에서 만들어 보면은 얘는 x의 제곱 마이너스 x는 mx 마이너스 2m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만들어야 내가 편하다고 했어요. 물론 개인 취향 차이로 m을 저쪽에다 주고 생각해도 상관없는데 내 학원에 왔으면은 저처럼 문제를 푸는 걸 권장드립니다. 받아줘. 네, 이거는 받아. 얘가 0, 얘가 1이고 그러면은 이 참수가 대충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자, 얘는 항상 지나는 점이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 몇 컴마 몇이에요? 이거 m으로 묶을 수가 있잖니. m으로 묶으면은 x-2가 되잖아요. m이 100이 되든 1000이 되든 1초가 되든 항상 지나는 점의 좌표 2,0 2,0이 되겠죠. 1 여기 있으니까 2 여기 있겠죠. 해서 여기를 항상 지나는데 얘가 이렇게 지날 수도 있고 이렇게 지날 수도 있고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얘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의 근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 한 여기쯤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이 범위에서 한 번은 만났으면 좋겠다. 2번만 만나도 되지만 한 번은 만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의 범위를 지나게끔 하는 m의 범위를 구하는 거지. 그치? 그럼 은요, 가장 기울기가 작을 때가 언제예요? 손 아파. 가장 기울기가 작을 때가 언제예요? 뭐가요? 여기를 만나는데 이 점을 지나면서도 가장 기울기가 작을 때 모르겠는데. 여기 점을 지날 때가 되지 않을까? 실망스럽군요. 그럼 가장 기울기가 클 때는 언제일 것 같아요? 생각 좀 해라. 저기 오른쪽. 이거? 아니 지금 인정된 게 분홍색 뿐만이라니까? 나가 뒤져 병신아 그냥. 이쁜 말, 전 고운 말 좋아합니다. 모르겠는데. 진짜로 나의 현빈이. 제가 생각했을 땐 네. 저 꼭지점인 것 같아요. 꼭지점일 수도 있는데 그래요. 꼭지점일 수도 있는데 웬만한 경우에서는 여기 점에서 접할 때가 됩니다. 근데 둘이 같을 수도 있어요. 그건 해봐야 돼요. 이렇게 접할 때 이렇게 은유가 내가 잠이 안 깼어. 그치? 이거 이해돼요? 네. 이해되죠 정말? 오케이. 해서 이쁜 말 뭐라 했는데? 되겠냐 해서 이 점을 지나면서 여기를 지날 때가 가장 낮은, 이해됐어요? 가장 낮은 기울기 착착착착착 해서 다 만나다가 여기 점을 지날 때가 가장 큰 기울기가 되겠지. 그때를 다 생각을 해볼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 과거에 제가 만들어 놨겠죠. 저기 마이너스 1,2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 1,2. 그 다음에 여기를 지날 때는 이제 직접 우리가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얘 판별식이 0이 돼야 되겠죠. 오케이? 그거 만족하는 m의 값을 한 번은 구하긴 해야 됩니다. 오케이? 판별식 0, b의 제곱, m의 제곱 플러스 2m 플러스 1,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4ac인가 마이너스 8m의 값이 0이 되게 하는 그 m을 찾으면 되겠지. 그러면은 m의 제곱 마이너스 6m 플러스 1은 0이 되는 거니까 만족하는 m의 값은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9 빼기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8 이렇게 만들어지겠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m의 값이 마이너스 블라블라면은 얘가
마이너스면은 이런 식으로 접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플러스인 경우가 될 테니까 이때가 살짝 아니지 마이너스가 맞다. 플러스가 되어 있으면은 대충 7점 몇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7점 몇에서 한번 접하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원하는 게 아니니까 1보다 살짝 양수인, 그러니까 마이너스, 그래봤자 양수잖아요. 이게 3 마이너스 루트 8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1,2라고 했고 기울기는 내가 안 구해놨는데 여기가 2,0이었으니까 두 점을 지나는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지. 마이너스 3분의 2 됐습니까? 그러면은 이거 만족하는 범위는 P부터 Q까지라고 했으니까 가장 작았을 때가 얘니까 마이너스 3분의 2 이상 누가 M의 기울기가, 그 다음에 가장 컸을 때가 3 마이너스 2 루트 2가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얘를 적당치 계산을 하면은 얘가 1번이 나옵니다. 계산 너희들한테 맡겨도 되겠죠? 자, 과정이 이해 안 되는 사람 있습니까? 이러면 이제 그림을 그릴 필요 없죠. 자료가 버스어. 토픽 2 함수에서 방정식인데, 자, 저번 수업 내용이 뭐였죠? 은효? 저번 수업 내용. 함수야 함수. 저번 수업 내용은 방정식을 함수로 바꾸는 거였죠. 그리고 그때 내가 했던 말이 방정식이랑 부등식이랑 함수랑 서로 어쩐다? 서로는 사실 같다. 표현하는 느낌이 달라진 것 뿐이지 방부함이 다 같다라고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면은 반대로 함수를 보고 방정식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야 되겠죠. 그치? 그리고 가끔은 함수를 보고 부등식이라고 변경도 해야 되고 부등식을 보고 방정식이다 라고도 변경을 해야 됩니다. 이거 내가 개념 과정에서 CF에서 분명히 알려줬어요. 그치? 방부함은 그냥 표현하는 방법이 다른 것 뿐입니다. 알겠죠? 이거를 이용해서 문제 푸는 걸 알려드릴 거다. 유제 1번. 자,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고 그 다음에 a, b 길이가 2일 때 모든 실수 a 값들의 합을 구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x 절편들이 두 개가 있다는 건데 그 길이가 2라는 거잖아요. 자, 함수로 생각을 하면은, 자, 거기 2차 함수로 나와 있기 때문에 함수로 생각하면은 여기 x축 그 다음에 어떻게 두 개가 만나가지고 이 거리가 2다 라고 하는 거잖아. 그치? 함수로 문제를 풀려고 하면은 이거 편해요 안 편해요? 불편하죠? 이거는 그냥 방정식으로 문제를 푸는 게 좋습니다. 자, 두근이 뭔지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죠. 하지만 그래도 두근을 알파, 베타, 그리고 큰 녀석을 알파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두근의 합 뭐예요? 거기 수치를 보면은 마이너스 1분의 b가 맞는데 그 2차 함수에서는 응? 왜 그렇게 생각하죠? 너 수업 참여하세요. 자꾸 그딴 태도 하고 있지 마요. 저요? 바른 자세. 마이너스 1. 그리고 두근의 합. 마이너스 1. 너가 대답해요. 두근의 합. 그러니까 보고만 있지 말고 수업을 참여하라니까. 거기 보지 말고 그거 볼 필요 없잖아. 책만 봐도 되는데. 네? 책만 봐도 되는데. 아예 나와있구나. 내가 그걸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가 눈만 뜨고 있다니까. 두분의 합이 네, 두근의 합. 마이.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두근의 곱, 민규. 얘가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거기 식에서 나와 있지 않지만 여기서 나온 겁니다. 두근의 차이, 민규. 알파 빼기 베타. 뭐라고? 알파 빼기 베타. 두근의 차이가 뭐예요? 2가 되겠습니다. 얘가 알파, 얘가 베타라고 했었을 때. 됐습니까? 그럼 얘를 조합을 해가지고 갈 수 있는 A 값을 다 구해보라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걸 서로 관계식 구하는 거 여러분 기본 개념에서 했었었는데 어떻게 하는지 기억나니? 이거 제곱이랑 이거 제곱이랑 하면은 딱 4배 차이가 나잖아요. 그걸로 이제 A 값을 예출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문제를 풀면서도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빼기 베타, 알파 베타가 있으면 무조건 제곱을 해가지고 관계식을 구해야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제곱을 하면은 얘는 알파의 제곱 플러스 2 알파 베타는 A의 제곱이 될 것이고, 이거 제곱하면은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이거 미안해 뒤에 베타 제곱 안 썼어요. 플러스 베타의 제곱을 하면은 얘가 4가 될 텐데, 얘랑 지금 얼마 차이예요? 4알파 베타 차이죠. 4알파 베타. 근데 4알파 베타가 몇이냐 생각을 해보니까 8A가 되는 거잖아요. 그치? 여기서 A의 제곱에서 8A를 빼면은 그게 4가 된다는 거지. 이해됐어요? 내가 물어봤을 때 찾지 말라고 계속 이해하고 있으라고.
시간이 지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바로바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다 똑같은데 허리 부분만 생각하면은 4알파벳에다가 더해져서 얘가 되는 거잖아요. 반대로 4알파벳에다가 빠져서 얘가 되는 거잖아. a의 제곱에서 4알파벳에다가 8a가 되잖아. 8a를 뺐더니 얘가 되는 거잖아. a의 제곱에서 8a를 뺐더니 4가 되겠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됐지? 그래서 문제가 물어본 것은 이거 만족하는 a 값들의 합을 물어봤는데 왼쪽 이항에서 a의 제곱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4는 0 해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겠죠? 이거 그대공식 쓰면 되는데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a들의 합을 물어봤으니까 자 a들의 합 얼마가 돼야 돼요? A들의 합. 네, 이거 만족할 수 있는 a들의 합 두근의 합 물어본 거니까 8 바로 대답할 수 있어야 되겠지. 활용을 해야 됩니다. 눈 뜨고 있다고 지식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수업에 막히는 거 있어요? 좀 어렵거나? 딱 수업이 그대에게 못해주고 있는 게 있나요? 없죠?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약간 잡탕 기술 같은 느낌인데 알아두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있고 이거 2차 함수인데 얘가 y는 ax의 제곱 블라블라블라블라라고 생각할게요. 오케이? 이게 x축이고 그리고 x절편 x절편이고 그러면은 이 x절편 그러니까 x축과의 거리를 대충 l이라고 할게요.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 높이를 구하라라고 하면은 높이는 무조건 이 거리를 구하라고 하면은 거리는 무조건 a하고 2분의 l의 제곱이 됩니다. 여기서 뭐 적당히 절대값 씌우면은 이 값이 무조건 같아져요. 이거 외워두세요. 외우지 않아도 사실 충분히 가능하긴 해요. 근데 내가 이걸 엄청 자주 사용을 하면서 문제를 풀 겁니다. 알겠죠? 예를 들면은 얘가 뭐 대충 뭐 x의 제곱 빼기 8x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 대충 너희들은 공부 많이 했으니까 이거 축의 방정식이 4다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치? 그럼 여기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라 라고 하면은 4를 집어넣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풀면 되잖아. 그치? 근데 그거를 조금 더 빨리 푸는 방법이 여기가 0이고 얘가 8x니까 여기가 8이 되는 거 알겠어. 그리고 최고점 계수가 1이니까 1 곱하기 2분의 8의 제곱을 하면은 이 거리가 된다. 그러면 4의 제곱이니까 얘가 16이 되겠다. 너무 당연한 건데 이거를 이용해서 훨씬 빨리 풀 수 있습니다. 이 약간 더 심화된 내용에서. 이거 적어두세요. 적어두든가 머릿속에 기억해 두든가. 나중에 이거 가지고 내가 한 줄만에 쑥 하고 지나갈 건데 그때 못 따라오지 말고 지금 미리미리 기억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저거 바다 기술 중에 하나예요. 8번 2차 함수 저렇게 있는데 얘가 정삼각형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0이고 0,0이고 여기는 그러면은 a, 0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a, 0이고 여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얘가 정삼각형이 만들어진다고 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자, 이 변의 길이가 얼마가 돼요? 준휘? a가 되겠죠? 오케이? 그리고 또 이것도 외워뒀어야 되겠죠? 현민이 한 변의 길이가 a였을 때 정삼각형의 높이 어떻게 측정을 해야 돼요? 알고 있니? 2분의 a 루트 3. 알고 있니? 아니요. 외워두세요. 정삼각형에서 한 변의 길이가 a였을 때 이거는 한번 떠줄게요. 3분의 4A 제곱 아니에요? 4분의 루트 3 a 제곱은 정삼각형의 넓이. 한 변의 길이가 a라고 했었을 때 이렇게 써야지. a라고 했었을 때 하이 높이는 2분의 루트 3 a가 될 것이고 사이즈 넓이는 4분의 루트 3 a의 제곱이 됩니다. 외우세요. 물론 이해해놓고 숙달이 되면 가장 좋은 건데 너희들이 시간이 없거나 수학에서 가장 좋은 건 사실 외우는 게 아니에요. 어떤 개념을 알고 있고 비슷한 문제를 여러 번 풀면서 익혀두는 건데 숙달이 되는 건데 안 되면 외워야죠.
자주 사용이 나오는 건데 저 피곤해 뒤질려 하는데요. 이렇게 피곤해요. 몰라요. 참 자라. 그냥 자라. 시끄러워요. 안 돼요. 해서 아무튼 얘가 정삼각형이 된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현민이 여기 변의 길이가 a라고 했었을 때 여기 거리가 얼마가 돼야 돼요? 높이가? 정삼각형이라고 했잖아. 높이가 얼마가 돼야 돼? 말해요. 입으로 말해요. 여기가 2분의 루트 3a가 되어야 합니다. 됐습니까? 근데 2차 함수로 생각을 해볼게요. 2차 함수로 생각을 하면은 아까 말했잖아요. 저기 있는 내용을 이용해가지고 꼭지점의 좌표라거나 여기 길이 실제 길이, 그러니까 정삼각형으로서가 아니라 실제 길이를 구해보니까 1 곱하기 2분의 a의 제곱 이렇게 하면 이 거리가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거리는 4분의 a의 제곱이 되어야 됩니다. 오케이? 2차 함수로서의 거리가 4분의 a의 제곱, 정삼각형으로서의 높이가 2분의 루트 3a. 근데 이 둘이 같아져야 되겠죠. 같아지기 위한 a 값을 구하면 되겠지. 0이 아닌 거. 오케이? 그 식을 만들기만 하면 됩니다. a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결국 2분의 루트 3a랑 4분의 1a의 제곱이랑 같아져야 되고, 그리고 a가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나누고 해도 되겠죠. 나누고 4 곱하고 하면은 a 하나 나누고 a 하나 나누고 4 곱하면은 a라는 값은 2 루트 3이 되겠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됐죠? 이거를 좀 이렇게 깔끔하게 풀고, 항상 제가 좀 이쁘게 깔끔하게 풀 건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평범한 공식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개짜는 방법인데 처음 이걸 바로 들으면은 에이 뭐야 이렇게 쉽다고? 딴 데도 이렇게 쉽게 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딴 데 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해설지를 보든, 해설지 안 줄 테긴 한데 해설지를 보든 콴다를 찾아보든 스스로 풀어보고 미리 풀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수업을 듣길 바랍니다. 자 봅시다. 이렇게 그림이 만들어졌을 때 y는 kx가 서로 다른 두 점 a, b에서 만납니다. oa랑 obA랑 길이 비율이 1대2가 되도록 하는 k값을 구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오케이? 자 다시 한번 문제가 물어본 게 OA 이 변의 길이랑 OB 이 변의 길이랑 생각을 해보면은 이렇게 거리 길이 비율이 1대2가 되겠다 라고 하는 건데, 자 우리 2학년 2학기 닮은 공부했죠? 우리가 공부한 거를 버리고 문제 풀거나 하면은 대단한 손해입니다. 가지고 있는 증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 건데, 자 준이 이렇게 마음에 안 들지? 자 여기 길이 비율이 1대2예요. 그럼 여기 노란색 변의 길이 비율이 몇 대 몇이 돼야 돼요? 2대1. 왜요? 아 이게 뚝뚝 끊기는 게 너무 싫다니까. 이게 고민할 거리예요? 이거 그럼 이거 가지고도 수업 어렵다 할 거예요? 이거 물어봐서? 어려워. 이게 어려워? 근데 항상 말하지만 어렵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렵게 느끼면은 이 수준을 따라오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하고 있는 게 뭐 엄청 어려운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한 3등급 수준으로, 그러니까 3등급 두뇌 회전 속도 수준으로 지금 문제풀이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더 높은 단계도 있어요. 나중에 너희들이 옵저버를 끝나게 되면은 재해석이라는 그 커리큘럼도 있는데 그때는 더 빠르고 더 어려운 문제를 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충 3등급 라임으로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너가 지금 실력이 7등급이라고 하면은 5등급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너 다시 재시험 여러 번 볼래요? 아니 저 항상 4등 나왔는데 등급은 중급 평균이. 이 시험지는요. 이게 실전 시험이에요. 모의고사 말고. 근데 이거 어떻게 따라가요? 어? 이거 옵저브 3등급이 이상이. 그러면 그 수준을, 그러니까 너가 목표가 뭐예요? 목표가 1등급이 되고 싶은 거야? 아니면 그냥 평범하게 4등급으로 살고 싶어요? 4등급으로 살고 싶으면 수업 안 들어도 됩니다. 1등급이 되고 싶겠죠? 그럼 내가 1등급이 될 수 있는 수업을 하고 있으면은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내가 한 이 정도 수준 하고 있는데 너희들 수준이 한 이 정도라고 하면은 이만큼은 공부를 해야지. 1등급 수준으로 하고 있는데 너가 어느 부분에서 잘해가지고 이만큼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뭐야 이번에 쉽네? 닮음 알고 있잖아요. 닮음 쉽다라고 느낄 수가 있겠죠. 그때는 그건 이미 지식이 충분하니까. 근데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지.
더 따라오려고 생각하세요. 어렵다. 나한테 안 맞는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자, 아무튼 준이야, 길이 비율이 몇 대 몇이 돼야 돼요? 1대 1대2가 돼야 되겠죠. 왜 아까 2대 1이라고 했어요? 아니 저 반대를 2대 1을 내가 분명히 이거 물어봤는데. 1대1이라 그랬는데. 자, 아무튼 여기 길이 비율도 1대2가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얘도 닮음이니까 여기 길이 비율, 여기 길이 비율도 1대2가 돼야 되겠죠. 그걸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 겁니다. 이거를 이제 두 가지로 또 섞을 거예요. 자, 함수를, 이번 단원의 컨셉이 뭐였냐면은 함수를 방정식으로 볼 거라고 했단 말이에요. 얘는 y는 e-x의 제곱이라는 함수이고 y는 kx라는 함수가 된단 말이야. 두 개 함수였죠. 이제 함수를 방정식으로 합칠 수도 있어야 되겠지. 그치? 그러면은 이렇게 e-x의 제곱은 kx다 라는 방정식으로 만들고, 오른쪽 이항을 해가지고 0은 x의 제곱 플러스 kx 마이너스 2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얘 근이 뭔지 알아 몰라? 모르죠? 근데 자, 여기 길이 비율이 1대 2인 건 확인했단 말이에요. 여기를 만약에 알파라고 생각을 하면은 여기가 뭐가 될까요? 현빈이? 그치, 마이너스 2알파. 감사합니다. 마이너스 2알파가 되겠다. 오케이? 이때 알파는 양수가 돼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한다 생각하면은 얘는 그러면은 x 알파랑 마이너스 2알파를 해로 가지고 있는 거니까 x 마이너스 알파 그 다음에 x 플러스 2알파로 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뭐가 해인지 모르죠? 알파를 해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길이 비율이 1대 2잖아요? 얘는 양수, 얘는 음수근이 되는 거니까. 길이 비율이 해인 걸로. 그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지. 예를 들면은 같이 양수인데 크기 비율이 3대 5라고 해봐요. 그럼 한 해를 3t, 다른 해를 5t라고 바꿔서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냥 1t, 2t 하면 되잖아. 근데 얘는 음수잖아. 누가 봐도 음수잖아. 그런 말을 안 했지만 누가 봐도 음수라고 우리가 그래프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지. 그치? 그래서 얘를 알파라고 하면은 얘는 마이너스 2알파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은 자, 얘를 이렇게 했는데 아직 우리는 k가 뭔지 알파가 뭔지 몰랐지만 얘를 전개를 해볼게요. x의 제곱 플러스 알파 x 마이너스 2 알파의 제곱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 친구랑 같아야 되겠죠. 알파의 제곱이 몇이 돼야 돼요? 네. 그러면 알파가 플러스 1 마이너스 1 둘 중에 하나라고 했죠. 근데 알파가 내가 양수라고 계속 강조했지. 알파가 몇이 돼야 돼? 알파가 1이 돼야 되겠다. 문제가 물어본 게 k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가 1, 얘도 1. 그래서 k의 값도 1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함수를 방정식으로 바꿔서 문제 푸는 거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말하지만 여러분이 이걸 못 풀진 않아요. 시간을 주면은 어떻게든 풀 수 있는데 제가 깔끔하게 푸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민준이 뭐 때문에 그렇게 바빠요 지금? 문제 풀고 있는 거 맞죠? 네, 필기. 네, 필기 시제 포에서 오는데 잘 거 안 돼서. 손에 힘이 안 들어서 힘이 안 들어가야지. 아니 몸에 힘이 안 들어가야지. 뭐 하냐 지금. 필기 안 해. 수업 대충 듣는다. 너 지금 민준이 빼고 다 대충 듣는 것 같아요. 아니다, 현, 민이 잘하고 있구나. 그 플러스 알파 플러스 알파예요? 아 마이너스 6? 오케이. 일진을 건들면 안 돼. 왜 잘 듣고 있는 거 맞아요? 아, 저 원래 일진은 수업 잘하는데. 자, 10번을 풀 건데 좀 길다. 이거 그때 그거 나온 거 아니에요? 뭐요? 그 전 모의고사에 나온 거 아니에요? 10번에요? 비슷한 게 나왔을 수도? 자, 나머지 세 문제 템포가 좀 기니까 알아두세요. 템포 긴게 호흡이 길어요. 그러니까 문제풀이가 좀 길어요. 10번 이하는 할 수 있겠지? 자, 반대다. 쏘리. 저 왜 이렇게
내가 자꾸 지금 약간의 짜증을 내고 있는 이유가 CF에서 다 알려줬던 내용인데 기억을 못하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니까 좀 짜증이 온단 말이에요. CF다. 근데 그거 한 번 하고 어떻게 다 이렇게? 뭔 소리예요? 한 번에 다 모든 걸 기억하는 게 아니라 개념적인 거는 이해를 해놓고 있었어야지. 너의 의견에 사실 저 별로 공감이 안 된단 말이에요. 더러우니까 그런 거 하면 안 되지. 냅둬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항상? 전혀 안 들어요. 너가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어려우면은 그럼 여러 번 해야 돼요? 너가 여러 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왜 안 했어? 왜 너가 할 일을 남한테 미뤄요? 물론 저도 내가 더 잘 가르쳤으면 너가 한 번만에 오래 기억을 했겠지. 내가 더 강렬하게 기억을 했거나 더 남기거나 너한테 페널티를 더 줬으면 너가 더 했겠죠. 그렇게 하길 원해요? 분명한 방법이 있는데 저는 항상 강력한 방법이 있긴 해요. 너희들 이제 시험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개념 알려주고 그 날에 바로 시험 보고 그 다음에 합격할 때까지 80점 넘길 때까지 남기고 그 다음에 다음 수업에 그 전날 오늘 예를 들면 오늘 테스트 같은 거 할 때 오늘 테스트 할 때 전날 공부했던 거 다 복습 테스트 전체 복습 테스트를 해요. 그 다음에 안 되면은 수업 못 듣게 하기 이런 식으로 하면 그렇게 운영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은 저기가 퇴원하든가 아니면은 인강으로 다시 대체를 하든가 못 듣고. 제 예전 학원이 그런 클라즈마 말고 전전 학원이 그런 시스템이어가지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냥 학생 막 퇴원시킨다고요? 프라이머가 뭐였어요? 플라즈마는 적당했어요. 그렇게 빡세지 않았어요. 어디였어요? 강남에 있었어요. 거기는 이제 빡세게 가르치긴 했는데 강남? 그게 무슨 학원? 강남을 퇴원시킨 데가 어디지? 퇴원시킨 데가 유명해요. 어디에요? 집생? 최상이라고 있었어요. 최상이. 최상위 이건 수학이에요? 응? 최상위권 수학이요? 최상위. 최상위는 최상위 수학이요? 엄청 유명하고 막 그 깁센 그런 수준으로 유명한 거 아니에요. 최상위 다녔었는데 다 같은데 이름만 막 갖고 다른 데 있을 수 있으니까. 예를 뭐 센 수학 학원 이런 것도 엄청 많고. 한 티어에 있는 데 말이에요? 아니 강남이라니까요. 강남이라니까요. 한티어가 여기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되는 애들만 남기 때문에 또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아서 한 번쯤 트라이 해보는 것도 나중에 한 몇 년 뒤에는 그렇게 할 예정이기도 해요. 몇년 자 봐요. 항상 말하지만 저번 수업 시간에 대한 완벽한 복습을 하는 것은 너희들의 역할입니다. 제가 못했다거나 교재가 어렵다거나 그건 아니에요. 두군의 합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죠. 두군의 곱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죠. 내가 뭔가를 물어봤을 때 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한 번만에 돼요? 한 번만에 해야 하는 게 너희들 역할이지. 단어 시험을 100개를 하라고 해. 100문제를 외워오라고 해. 그러면 80문제 너희들이 80개 정도 외워놔야 되는데 한 2주일 지났는데 그 시험을 봤는데 80개 중에 다 까먹었어. 그거는 너희들 역할이죠. 어떻게 이걸 다 외워요? 이거 너희들 해야 할 말이 아니지. 딴거 다음은 죽어나는 거. 아무튼 교재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지금 공부 수행이 부족한 겁니다. 그거 하는 방법 내가 알려줬잖아요. 내가 어디까지 예습을 하라는 것도 알려줬고 그 다음에 이런 문제들이 다 내가 옵저버만 사라는 것도 아니고 고쟁이 그 다음에 자의 사라고 했고 자의로 미리미리 풀어보면 되는 건데 고생이도. 여러분 우리 한 달쯤 지났잖아요. 그쵸? 자의로 생각해 봅시다. 자의 그거 D30 해가지고 써져 있을 거예요. 그쵸? 자의 그 30일 만에 끝낼 수 있는 교재예요. 30일 지났는데 그럼 절반 이상이라도 했어요? 민규 네? 절반 이상 했어 자의? 아니요. 그거 D 해가지고 하루에 얼마큼 풀어라 라고 다 써져 있는데 거기 다 되어 있다니까. 여러분 약간 꼰대 소리긴 한데 옛날만큼 공부하기 힘든 환경이 아니에요. 어떻게 차근차근 해야 되는지 다 알려져 있어요. 안 하는 거잖아. 안 했기 때문에 어려운 거고. 자, 이렇게 길게 잔소리 한 이유가 뭐냐면은 CF에서 내가 언급했던 게 있단 말이에요. F가 이렇게 써져 있고 그 다음에 G가 이렇게 써져 있고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라고 생각을 합시다. 오케이? 2차는 결국 2차 함수이기 때문에 더하든 빼든 간에 무조건 2차의 성질을 가진단 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F 빼기 G에 대한 함수를 그리고 싶어. 그럼 얘가
알파가 해, 베타가 해인 2차 함수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라고 했었어요. 기억이 나요? 나니? 너 CF 들었잖아요. 해서 얘는 2차. 2차니까 이렇게 써야지. 얘는 2차, 얘는 1차. 그럼 뺐다고 생각을 하면은 1차가 얼마나 큰 게 더해지는 빼지든 1차, 겨우 1차예요. 2차라는 차원을 넘을 수가 없어. 그러면 빼봤자 이 덩어리는 어차피 2차가 됩니다. 그럼 결국 얘가 2차 함수가 되는데 알파에서 만난다, 베타에서 만난다, 빼기를 하면은 는 0이 되는 거니까 결국 얘가 해가 된다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알파랑 베타를 해로 가지고 있는 2차 함수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F 빼기 G가. 오케이? 그거를 가지고 있었어야 됐고 그거를 가지고 이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쓰는 기술은 뭐 옵저브 기술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은 거지. 자, 여기 D점의 X좌표가 뭔지, 그 다음에 C점의 X좌표가 뭔지, 그 다음에 A점의 X좌표가 뭔지, B점의 X좌표가 뭔지 모르겠는데 모든 것을 KX로 뺐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얘가 하나의 KX라는 축이 되면서 그림이 이렇게, 그 다음 얘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AB 대 CD의 길이 비율이 2대 3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 길이 비율과 여기 길이 비율이 2대 3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렇게 내려왔고 그 다음에 닮음을 씌우면은 어차피 똑같아지기 때문에 여기 길이 비율도 2대 여기 길이 비율도 3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됐나요? 이해 안 된 거 없어요? 준이 이해 안 된 거 설명해봐. 저기가 지칭 대명사 쓰지 말고. 오늘 학교에서 7교시까지 중에 너도 다 닫았는데 7교시 중에 한 10교시였어. 꼴도 빼고 근데 요즘 설명 준이. 오늘 너무 늦게 하고 해주잖아. 민준이 조용해요. 설명할 수 있을 때 이해한 겁니다. 알겠죠? 제가 CF에서도 안 하고 지금도 안 하고 안 하고 있는 거 내신 이후에 또 시스템 다시 또 조정을 볼게요. 여러분 지금 백시 테스트나 옵저브 지금 검사도 지금 흐지부지 되고 있죠? 이거 원래 거의 발표 수준으로 해야 돼요. 백시 테스트. 여러분도 다 명심하세요. 설명할 수 있을 때 이해가 된 겁니다. 눈으로 기억이 난다, 손으로 기억이 난다, 그거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다시 여기 이렇게 이 녀석의 길이 비율이 2대 3이라고 했는데 얘를 다 빼버리고 식을 만든다 하더라도 이렇게 새로운 2차식을 만든다 하더라도 어차피 그 길이 비율이 2대 3이 변하지가 않는다 라고 했죠. 밑에가 왜 2대 3이야? 닮음. 왜냐면은 얘가 평행선 이렇게 평행선 만든다고 생각해봐요. 이 녀석이랑 닮음이 되지 않겠니? 여기 길이 비율이 2대 3이잖아요. 그럼 여기 길이 비율도 2대 3이 돼야 되지 않겠니? 근데 그게 평행하게끔 내려왔잖아요. 그치? 이게 근데 X축, Y축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길이 비율로서 내려온 거니까. 됐니? 그 다음, 그러면은 자, 이 식이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원래 있었던 2차식에서 KX라는 녀석을 뺀 거니까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2차식에서 KX를 뺀 거니까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지. 자, 여기가 뭔지 몰라요. 알파, 베타, 감마, 델타라고 하면 되는데 문자를 여러 개 늘리면 너무너무 힘드니까 문자를 아예 쓰지 않고 하겠습니다. 됐죠? 자, 이 두 녀석에서의 두근의 합 뭐예요? 이 녀석에서의 두근의 합. Y 아니지. 이 덩어리가 하나의 식이잖아요. Y E 플러스 K. E 플러스 K가 되겠지.
마이너스 a분의 b가 두 군의 합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달려있잖아요. 둘 다 마이너스잖아요. 네, 근데요. 그래서 마이너스 그러면은 너가 맞네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k가 맞아요. 고마워요. 7에 얘가 두 군의 합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두 군의 합을 생각해 보면은 얘는 마이너스가 뒷녀석만 달려있는 거니까 4 플러스 2분의 k가 두 군의 합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예. 그 다음에 여기서 두 군의 곱을 생각을 해보면은 얘는 1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두 군의 곱을 생각해 보면은 4가 될 것이고. 됐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도 기본 내용입니다. 여기서 근데 생뚱맞게 나온 게 아니라 아까 두 군의 합 다 지웠구나. 두 군의 합과 두 군의 곱을 이용해서 두 군의 차이를 생각했던 거 기억하죠? 그치? 두 군의 차이를 생각해 보면은 얘 제곱에서 이거 4개를 빼면 되는 거잖아요. 이해돼요? 왜 그렇게 되는 거죠? KX를 빼야 돼. 왜요? 아니요. 두 군의 합 알파 베타로 쓰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죠. 두 군의 곱 생각하면은 알파 베타가 되겠지. 그치? 이거 제곱에서 이거 4개 뺀다고 생각하면은 제곱을 하면은 알파의 제곱 플러스 2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의 제곱이 되는데, 이거 4배 하면은 4 알파 베타가 빠지는 거잖아요. 그거 빠지면은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의 제곱이 되는데, 얘가 사실은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의 모양이니까. 그치? 아, 얘 제곱에서 이거 4개 빼면은 그 차에서 제곱을 한 거랑 같구나 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 됐습니까? 오케이? 이거는 기본 내용입니다. 알고 있었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근데 한 번도 지금 옵저버에서 항상 바닥기술만 알려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심화 문제도 다뤄주는 겁니다. 다 시험에 나오는 내용이고, 오늘 내가 엇난거고 내가 어제 미리 풀어보면서 놀랐다니까? 거의 그대로 다 들어가 있어서. 해서 차이를 생각을 해보려면은 얘 제곱에서 이거 4개 빼야 되겠죠? 암산 얘는 k의 제곱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4k 플러스 4가 있었는데 이거 4개 뺐으니까 사라집니다. 이게 사실은 차이라기보다는 차이의 제곱이에요. 됐나요? 이거 플러스 4 있어야 되는데. 플러스 4가 있었는데 이거 4개를 뺀다니까? 그럼 4에서 4를 빼야 되잖아요. 왜 4를 빼요? 너 왜 지웠을까? 아니, 그 4K를 빼야 되는 거잖아요. 설명. 아, 자, 이거 제곱하면 뭐예요? 자, 다시. 템포가 늘어지잖아. 이거 제곱하면 합이라는 게 알파 플러스 베타죠. 걔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k라는 거잖아요. 됐죠? 그치? 내가 구하고 싶은 것은 차이인데 차이를 바로 구할 수는 없어서 나는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을 구하려고 해요. 오케이? 자, 얘를 제곱을 하면은 알파의 제곱 플러스 2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의 제곱이 4 더하기 4 k 플러스 k의 제곱이 되겠죠. 됐습니까? 계산 안 됐어. 그 다음에 여기서 4알파 베타를 빼면은 이거 모습이 사실은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의 제곱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 빼려면은 4알파 베타가 빠져야 되겠지. 그치? 근데 4알파 베타가 뭐야? 알파 베타가 1이었잖아. 두 군의 곱이. 그래서 4를 빼는 거잖아. 빼기 4. 그럼 얘가 사라져야죠. 그래서 이게 된다니까? 준이 이해됐어? 헛짓거리 하지 말라고 했죠? 공부에 필요한 행동만 하세요. 근데 알파 베타를 빼는 거잖아요. 왜 알파 베타를 빼요? 알파 베타 빼는 거. 네, 4알파 베타를 빼는 거잖아요. 알파 베타가 1이었잖아요, 근데. 식으로 다시 한번 다 보여줘야 돼? 이걸? 이해돼서 안 됐어. 너도 모르겠으면 물어보세요.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하겠습니다. 오케이? 베타 빼기 알파의 값을 구하려고 해, 최종적으로는. 그런데, 그러려면은, 알파 빼기 베타. 근데 알파 빼기 베타를 하려고 해. 근데 알파가 몇인지 베타가 몇인지 모르잖아요. 그걸 관계식으로 유도를 할 거라니까.
근데 지금 내가 구하는 게 이 모습이잖아요. 알파 빼기 베타가 차이잖아. 차이의 제곱을 지금 구할 거라고. 어차피 저기서 루트 씌우면 차이가 되는 건데 루트는 내가 의도하는 바가 있어서 안 씌울 겁니다. 이해가 안 돼요? 저요? 아니니 그냥 이 모든 것들이. 점점 눈 초점이 사라져간다. 희망이 없다 이제. 됐다. 아. 너무 힘들다 진짜 오늘. 또 이해 안 된 거. 어디서 뭐가 막힌 거예요 대체? 그냥 이 공식 자체를 모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이 공식은 알죠. 그러면은 그 다음 논리도 할 수 있어야지. 어디서 이해 안 돼 너는? 빼는 거. 다 됐어? 빨리 말해 빨리. 자 다시 이게 뭐예요 민규? 4. 이게 뭐예요? 4 플러스 2분의 K. 걔가 두 근의 합이죠? 오케이? 그럼 머릿속에서 뭘 어떤 거에 두 분의 합이요? 여기 두 근. 플러스 뭐냐? 너가 안 보이냐? 안 보여. 온메시블. 지금 그 뭘 하고 있는지도 몰랐네요. 자, 여기 두 근 가지고 지금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함수가 총 3개잖아요. 그럼 여기 함수에서의 관계식, 여기 함수에서의 관계식을 따로따로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 그치? 여기 두 근을 그러면은 베타 알파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본 건데, 자, 여기 두 근의 합이 뭐가 나와요? 알파 플러스 베타. 그게 뭐냐고! 여기 그거 있잖아. Y 빼기 K? 그치? 왜 그게 나왔냐? 이거 뺐을 때 관계식이 이게 만들어지니까. 됐어요? 그 다음에 자 알파 베타 곱은 얼마가 돼요 그러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요? 알파 베타의 곱. L. 이거 근각계수의 관계를 이용해가지고 함수를 방정식으로 만들어 봤더니 두 근의 곱이 1이더라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저 L 곱하기 옆에 1이라 쓴 거예요. 네. 오케이. 너 오늘 남아서 이거 근계수 관계 자이 있는 거 다 풀고 가요. 아니 이해가 됐다고 이게 지금? 네, 이해됐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기 A 플러스 B 있잖아요. 네. 저기 알파 빼기 베타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을 거기서 빼기 4알파 베타 이렇게 하면은 이 제곱 모양이 나오니까 그걸 계산한 거죠. 바로 얘를 구할 수는 없으니까. 그쵸? 이해됐어요? 너도 자이 이거 다 풀고 가요. 내가 복사해 줄 테니까. 안 되면 하라니까? 왜 안 하고 지금 무슨 태도에 지금? 공부 자세가 안 잡혀 있는데 뭘 듣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관계가 어디예요? 일단 어디예요? 아니요. 지금 공부하는 단원이요. 1차 방정식이요. 복소수 다음에. 복소수 다음에 2차 방정식. 분각에서 나와요? 네. 그리고 이거 처음이에요? 복습이에요? 복습이 복습이죠. 갑자기 원의 반절씩 튀어나와도 너희는 이해를 해야 된다니까? 복습 내용이니까. 뭐 어디 단원이야. 수업만 아니면 됐지. 미분은 이해 못하는 거 내가 그러려니 해요. 근데 다 넘어간 거고. 이제 미안한데 질문 안 받으면서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됐고 이 뒤에 저 오답풀이도 다 해주고 싶단 말이에요. 쉬는 시간 징징하지 마세요. 쉬는 시간 받고 싶으면은 학습 능률을 좀 올려서 오세요. 자, 얘가 두 근의 합이고 얘가 두 근의 곱이니까 그러면은 얘 제곱에서 이거 4개를 빼면 되겠죠. 암산. 얘 제곱을 하면은 4분의 k의 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16인데 이거 4개를 뺄 거예요. 16 사라지죠. 끝. 얘도 차이의 제곱이 됩니다. 됐습니까? 루트 씌우면 차이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런데 루트를 씌우지 말고 얘도 두 근의 차이의 길이 비율이 3대 1이라고 했으니까 제곱을 하면은 길이 비율이 9대 4가 되겠지. 얘 대 얘가 9대 4다 라는 식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걸 이용해서 K에 대한 관계식을 하나 더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초등학교 때 공부했던 내양의 곱과 외양의 곱의 계산을 이용을 해가지고 4분의 9 K의 제곱 플러스 36 K의 값이
4K의 제곱 플러스 16K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고, 이거 만족하는 K가 0도 있는데 0 말고 다른 거 하나를 찾으라고 해요. 중간 생략 표시, 물결 표시 해가지고 K의 값이 7분의 80이 나옵니다. 양수 K를 구하라고 생각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민규, 준이, 현민, 내가 평소에 분위기 좋고 그냥 그렇게 대해주는 이유는 너희들이 충분한 공부를 알아서 할 때입니다. 알아서 안 하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하든가 아니면 나가든가. 진짜로 저는 정말로 너가 지식을 올릴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알려줬다라고 생각을 해요. 너희가 한 번을 공부했든 두 번을 공부했든 그건 상관없는 내용이에요. 한 번만에 다 할 수 있도록 내가 다 시켜놨고, 하는 건 너희들 역할이에요. K가 몇 시였어? K 몇 시였어? 뭐? K 몇 시였어? K 7분의 80. 수업을 못 따라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너희들이 미리 공부를 하든가 아니면은 수준에 안 맞는 것 같아서 나가든가. 실무는 쉽지 않나요? 쉬워요.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함수식 다 구해가지고 했는데 에? 예? 네. 함수식 구하는 거 아니에요? 맞긴 한데 2루트 6이에요? 맞긴 한데 마이너스라고 F가 같으니까 안 풀긴 했거든요. 자, 그게 정석이고요. 우리는 이제 공부를 했잖아요. 자, 현빈이가 다 전개해가지고 푼 것 같은데, 자, 봅시다. x의 제곱의 계수가 1차인데, 자, 마이너스 1의 함수값이랑 5의 함수값이랑 같다고 했죠. 그게 무슨 소리일까요? 두 개를 근으로 가지고. 두 개를, 근이 아니지. 그냥 함수값이 같다는 거니까, 대충 그림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5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건데, 이거 보고 뭐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축이 몇이에요, 그러면은? 축이 2요. 2가 되겠지. 그거를 생각하셔야지. 축이 2가 되겠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x축과 만나는 두 x좌표의 곱이 마이너스 2라고 했는데, x축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대충 여기 있다고 생각합시다. 오케이? 네. 근데 얘랑 얘랑 곱했을 때 몇이 된다고 했어요? 마이너스 2가 된다고 했죠. 그럼 여기는 대칭이 될 거 아니에요. 2 빼기 세모, 2 더하기 세모가 되겠죠. 그 두 개를 곱했을 때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거잖아요. 곱하면은 4 마이너스 세모의 제곱이 마이너스 2이다. 그러면 세모의 제곱이 6이더라 해서 세모가 루트 6이 나오겠지. 네. 그래서 여기가 2 빼기 루트 6, 2 플러스 루트 6이 되는데, 그 거리를 물어봤잖아요. 네. 거리가 2 루트 6이 되겠다. 이게 옵저브스러운 문제풀이인 거고. 물론 Y를 뭐랑 만나는 거예요? 그냥 몰라. 왜냐면은 자, 만나는 게 아니라 f-의 함수값이랑 f5의 함수값이랑 같다고 했죠. 근데 그게 x 절편이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냥 둘이 같다는 거지. 근데 2차는 무조건 무슨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축대칭 성질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축을 기준으로 좌우축 대칭이에요. 그러면은 자, 만약에 f2의 값이랑 f10의 값이랑 같다는 거는 그러면 어떤 2차 함수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얘가 어떤 수치가 있어. 뭐 대충 k라는 수치가 있어요. 근데 f가 2였을 때랑 f가 10이었을 때랑 둘이 같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10과 2의 평균이 6이란 말이에요. 6을 축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그러면 6을 축으로 가지고, 여기는 2를 축으로 가지고 있었으니까 여기 해는 2 빼기 세모, 여기 해는 2 플러스 세모가 될 텐데, 근데 둘의 곱이 마이너스 2라고 했기 때문에 세모를 유추할 수가 있었던 거지. 이러면 조금 더 편하게 풀 수 있는 거고. 근데 F 마일 F5의 축이 어떻게 2를 보여요? 마일과 5의 평균은 몇이에요? 근데 F5가 2차 함수인데 어떻게 평균을? 아니 Y x의 값의 평균, 마이너스 1과 5의 평균, 여기랑 여기가 무조건 좌우 대칭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마일과 5의 평균을 구하는 방법은 둘이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된단 말이에요. 둘이 더하면 몇이에요? 4를 2로 나누면 2가 되겠지. 그래서 2가 평균. 그러니까 2가 이 녀석은 무조건 2에 대해서 축을 가진다 라고 하는 거고, 이 정도 인지를 했으면은 그러면은 f-3이랑 누구랑 같을 것 같아요, 민규? 그러니까 정보 하나만 보더라도 거기서 여러 개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돼요.
그치. 왜냐면은 둘이 더해서 2로 나눴을 때 2가 되려면은 F7이랑 값이 같아야 되겠죠. 또는 여기서 2가 빠진 거, 여기서 2가 더해진 거. 대칭적이니까 모든 2차는. 오케이? 2차는 대칭적이라는 성질을 알고 있으면은 많은 문제가 편하게 풀리고, 그리고 그걸 또 잊으면 안 됩니다. 당연한 내용이니까요. 됐나요? 마음이 급해서 판서를 좀 더럽게 했는데 이렇게 풀면 됩니다. 12번 너희가 오늘 공부하지 않았던 내용인데, 아니 오늘 공부하는 내용인데 이게 오늘 언넘고 시험에 비슷하게 나왔단 말이에요. 나만 느끼나 이런 거? 그래서 좀 기뻤어요. 하나 찍어서 그냥 얘가 언넘이고 23년도 안 되니까 22년도 골랐는데 22년도에 너무너무 비슷한 문제가 많아가지고 한 절반은 옵저브처럼 풀 수 있던 것 같은데 좀 이따 보여줄게요. 자, 근데 아무튼 12번도 그때 말했던 내용입니다. 그 CF에서도 말했던 내용인데, 자 봐봐요. F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G가 이렇게 있어요. 얘가 F고 얘가 G고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접해요. 꼭지점이 아닌 어디든가에서 접해요. 오케이?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F 빼기 G를 그린다고 해봐요. 얘가 X축이고 얘를 그려라 라고 하면은 어떻게 그림이 그려질까요? 이놈 봐라. 정신 잃고 있네. 이렇게. 안 나는데, 그럼 얘가 이게 X축이란 말이에요. 한 점에서 한 점을 지나요? 두 점을 지나요? 한 점. 한 점을 지났죠. 이렇게 여기가 대충 알파라고 생각하면 알파에서 한 점을 지나게끔 만들어진다. 이렇게 만들어진다라는 거잖아요. 그치? 그 아이디어를 이용할 겁니다. 이거는 새롭게 알려주는 내용이 아닙니다. 알고 있었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그 여유가 있었을 때 물어보면은 개념을 다시 알려줄 거긴 해요. 저 개념 설명하는 거 좋아하니까. 자, 하여간에 G라는 게 이렇게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같은 x의 제곱의 계수가 또 1이에요.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만들어진 f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얘가 이렇게 접하는 y는 mx 플러스 n, 중요하지 않은데 이런 녀석이 있었다고 했었을 때 문제가 물어본 게 f랑 g의 교점의 x좌표, 이 좌표를 구하라고 해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거를 전개해가지고 풀려고 생각하지 말고 아까 내가 알려줬던 은유랑 얘기했던 그 논리를 할 거란 말이에요. 얘가 mx 플러스 n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자, 민규, g를 mx 플러스 n으로 뺐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요? 이렇게요. 근데 몇 개의 점에서 만나요? 하나의 점에서 만나겠죠. 이렇게 만들어지고 얘가 이렇게 만들어지겠다. 자, 그 다음에 준휘, 얘가 F잖아요. F를 얘로 뺐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그림이 그려져요? 근데 뺐다는 게 뭔 말이에요? 이게 G인데 이거 그리는 게 G 빼기 MX 빼기 N이라는 거예요. 얘를 그려라. 얘가 뭐냐면 뭐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만들어져 있을 텐데 걔를 뺀 이 참수를 만들어라 라고 한 겁니다. 준이, F에서 MX 플러스 N을 뺀 함수는 어떻게 만들어져요? 그리고 몇 개 점에서 만나? 한 개 점에서 만나게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지겠다. 그리고 얘도 f 빼기 mx 플러스 마이너스 n 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문제가 물어본 게 뭔가 생각을 해보니까 문제가 물어본 거는 이거 물어본 거죠. 자, 내가 항상 강조하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한 거, 2차에서 1차를 빼봤자 그 성질이 변해 안 변해? 이거 문제 읽어보세요. G의 최고차는 계수가 몇이라고 했어요? 1. 그리고 F의 최고차는 계수도? 1. 그럼 빼봤자 얘의 최고차는 계수가 몇이 돼요? 1. 얘의 최고차는 계수가 몇이 돼요? 1이 되겠죠. 근데 얘가 뭐 대충 얘가 만나는 점의 좌표가 얘가 베타이고 얘가 알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커지는 속도가 똑같죠? 만나는 것도 똑같아지지 않을까? 딱 절반 아닐까? 그래서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됩니다. 5번. 대칭적이니까 2차의 성질을 절대 변화서 선언하지 않아. 2차들은 눈 뜨시고. 이러면 굳이 빼기를 해야 돼요? 마이너스 해야 돼요? 뭐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근데 그 논리를 알려주는 거고 이제 연습이 되면은 뭐야 그냥 알파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평균값이구나 라고 하면 되는 건데 처음부터 그거를 이제 모르는 사람한테 설명하기는 힘들죠. 그러니까 고수의 풀이랑 하수의 풀이랑 그리고 풀어주는 거랑 다르고 제가 그렇게 나 알고 있으니까 이거 5번이다 넘어가자 할 수는 없잖아요. 그 다음에 토픽 3. 벌써 1시간 반 전에.
잔소리가 절반인 것 같은데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y는 fx라는 게 있는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얘는 수학 하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해지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기준으로 학교 내신에도 수학 하 내용인데 내려와서 문제를 물어보기도 합니다. 어차피 함수니까. 자, y는 fx가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됐습니까? 얘를 절대값을 이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그림이 그려질지를 생각을 해볼 겁니다. 그러면은 y는 fx의 절대값을 생각하면은 현빈이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Y가 음흠. 양수겠죠. 예? 그러니까 Y가 x에서 y 양수 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제 답변면에 있는 거를 그 일반으로 올려야죠. 그치. 그러니까 y가 음수에 있었던 영역을 위로 올려버려야 되겠죠. 절대값은 항상 양수 판정이 돼서 만들어져야 되니까.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것이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y는 f 절대값 x를 그릴 거란 말이에요. 네. 오케이? 그러면은 얘는 좀 좁은데. 그러면은 얘는 그림이 원래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었는데 y축 기준 왼쪽에 있는 거. 그치. 얘가 x가 양수였을 때는 그대로 그림이 그려지는데 x가 음수였을 때는 대칭돼서 만들어져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만들어진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y는 fx인데 이번에는 y에다가 절대값을 씌울 겁니다. 그럼 y가 양수였을 때는 그대로 그림이 그려진단 말이에요. 얘는 원래는 그림이 이렇게 만들어졌었는데 y가 양수였을 때는 그대로 그림이 그려진다. 얘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오케이? y가 음수일 때는 이 원래 그려졌던 녀석이 대칭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됐습니까? 얘는 그런 함수가 아니게 되지만 그래도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얘는 하나의 그래프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y는 fx를 할 건데 절대값이 x, y 다 씌어요. 그러면 x도 양수, y도 양수였을 땐 그대로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에 원래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고 x 양수, y 양수일 때는 그대로 그림이 그려진다. 이렇게 만들어진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거 사실 이거 씌우고 반대쪽도 똑같이. 맞아요.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얘가 일사분면 대칭, y축 대칭, x축 대칭, 원점 대칭이 다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됐죠? 더 심오한 내용도 이야기해주고 싶은데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거를 이제 시까지 쓸 필요는 없겠죠. 원래 텍스트로 써줄 내용이 좀 있긴 한데 생략해도 되겠지? 원래는 이거는 이제 y축 아래가 위로 올라간다 텍스트를 써주고 그 다음에 x 양에 있는 게 y축 대칭 이것만 대충 생각하면 돼요. 이거는 애들이 잘 해요. 그럼 얘는 x에 대해서 절대값이 붙이면은 x가 양수일 때는 그대로 그림을 그리고 그대로 그 다음에 x가 0보다 작을 때는 x를 썼으니까 y를 한 번 더 써준다. 그래서 y축 대칭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y가 써져 있으니까 y가 양수일 때는 그대로 그 다음에 y가 음수가 됐을 때는 y 썼으니까 x를 한 번 더 쓴다. x축 대칭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여기랑 여기를 한 번 더 하면 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되고 그냥 여기 일사분면 그림이 다 대칭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희는 왜 하나도 안 그리니? 너희 둘은? 저 이거 보고 있는데. 왜 그림에 거기다 체크 안 해요? 여러분 그리고 보고 있어서. 너는? 저는 듣고 있어요. 너희 워크북에 필기한 거 있니? 그목이요? 두 분. 필기는 따로 영상 보고 해가지고. 너 조금 이따 교재 확인 좀 할게요. 워크북. 그대는. 그목이 뭐야? 그리고 숙제요? 네. 그 노트 필기 이거 다 하라고 했잖아요. 이거 다 이런 식으로 문제풀이가 아닌 건 웬만하면 다 하셔야 돼요. 웬만하면 문제풀이도 다 해야 되고. 저 다 알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내가 좀 개선된 풀이를 계속 보여주잖아요. 그치? 개선된 풀이를 보고 지나치면 절대 너희들께 될 수가 없습니다. 막 여러분들이 아무리 막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드라마를 보고 해외 영어를 본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여러분이 리피트를 안 하면은 절대로 영어를 잘 하게 될 수가 없어요. 보는 거랑 하는 거랑 다르기 때문에 지금 근데 하자라는 말은 아니긴 해요. 준이처럼 지금 잘 들어놓고 그 다음에 집에 돌아가서 복습해도 좋은데 내가 그 제때제때 못 올린다고 했죠. 지금 저 다른 일로 너무 바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제가 드리는 하나의 서비스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10년 뒤면은 아이 좀 낳아가지고 한 5살 될 텐데 그 5살이 너보다 잘 그릴 것 같아요. 방정식을 함수로 바라볼 거고 함수를 방정식으로 바라볼 거고 다음 턴에는 부동식인데 부동식을 보고 또 함수로 또는 방정식으로 바꿔서 문제를 풀 겁니다. 일반 방정식으로도 풀리죠. 방정식으로도 풀리죠. 근데 함수로 했어요 저는. 자, 절대값 x의 제곱 마이너스 1은 a 마이너스 1 이렇게 했는데 얘가 서로 다른 네 실근을 갖도록 하는 상수 a 값의 범위를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방정식이 제시가 됐잖아요. 함수를 할 겁니다. y는 이렇게 따로 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1을 먼저 그린다. 그러면은 얘는 x의 제곱 마이너스 1을 그리면은 얘는 y절편이 마이너스 1이고 그림이 이렇게 만들어질 텐데 됐죠? 근데 걔가 절대값이 씌워지니까 아래에 있던 게 위로 평 올라가야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a-1이라는 녀석이 있는데 y는 a-1이라는 녀석은 x쪽에 평행한 직선이잖아요. 이렇게 지나기도 하고 이렇게 지나기도 하고 이렇게 지나기도 하는데 근데 얘가 내실근,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가지고 싶어. 그러면은 이 범위보다는 작고 이 범위보다는 커야 되겠죠. 누가 a-1이라는 게 여기 점의 좌표 구해보면 얘가 0,1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얘가 0보다는 크고 얘가 1보다는 작았으면 좋겠다. 그림이 안 예쁘네요. 다시 이거보다 크고 이거 a-1이라는 게 0보다는 크고 1보다 작았으면 좋겠다. 1, 1, 1 더하면 a 범위가 만들어지겠죠. a 범위가 2보다는 작고 그 다음에 1보다는 크다 라고 말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뭐 여러분들도 이미 잘 풀었겠지? 2차 함수를 좀 먼저 그려봐야 되는데 이것도 중3 내용이기 때문에 알고 있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A가 음수, B가 양수, C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 만족하는 2차 함수를 한번 그려보면은 A가 아니지 전 C부터 하는 거 좋아한단 말이에요. 이거 개념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안 알려줘도 되죠? C가 양수이기 때문에 y절편이 위에 달려있을 것이고 그리고 A가 음수이기 때문에 위로 블록하니까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거나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는데 AB 곱이 음수가 되기 때문에 축이 AB의 곱이 다르다가 되는 거니까 축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해서 F를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림이 만들어집니다. 이거 이해 안 된 사람, 아까 내가 설명한 이런 내용들 이해 안 된 사람. 그 다음에 문제가 물어본 게 fx 마이너스 절대값 x는 0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물어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항을 하면은 fx는 절대값 x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절대값 x 그릴 수가 있죠. 절대값 x 그려보면은 얘가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고 짠짠 됐죠? 이 a 자 함수 찍기란 말이에요. 이것도 결국에는 y는 x의 제곱이라고 y는 x의 절대값이라고 생각할게요. y는 x의 절대값이라는 것은 x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있었는데 절대값이 씌워지면서 아래에 있는 기울로 올라가야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까?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러면은 교점의 개수가 몇 개가 생기는지 찾을 수 있... x가 2차 함수잖아요. 근데요. 근데 어떻게 직선이에요? 둘이 같아지는 그 x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지. 같아지는 x의 개수 몇 개? 그래서 3번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물어봤으니까 방정식으로 이거 하나하나 근해공식을 하든 x 양수인 경우 x 음수인 경우 해도 상관은 없는데 아니다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자 보겠습니다. 14번도 방정식이 아니라 함수에 대한 느낌으로 문제를 풀 거란 말이에요. 제시가 되어 있는 게 절대값 x의 제곱 마이너스 1은 mx 이거 이항할 거예요. mx 마이너스 2m이 있는데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으로 푼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어디서 많이 봤죠?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 근해분리에서 비슷한 느낌으로 문제를 풀었잖아요. 그치? y는 블라블라 y는 블라블라 이걸 보고 함수 찍기라고 했죠. 함수 찍기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야 더 편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안 해도 돼요. 이거 절대값 풀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정석으로 풀면은 그러니까 지금 바빠가지고 정석 다 안 하고 있는데 정석 방법은 x의 범위가 마일부터 뿌리면은 얘가 음수가 되겠지. 그쵸? 그리고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던가 플러스 1보다 크든가 하면은 얘가 양수가 되겠지. 그걸 나눠가지고 케이스 분리 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원래의 정석 방법인데 그러면 너무 더럽고 귀찮으니까 그래서 편한 방법으로 풀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얘는 얘는 꼭지점의 좌표가 0,-1이고 그리고 아래로 볼록한 이런 그래프가 될 뻔했는데 거기서 절대값이 씌워진 거니까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자 민규 얘는 m으로 묶어 보면은 x-2 이렇게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항상 지나는 점이 몇 컴마 몇이에요? 2,0. 잘한다. 2,0이 여기가 1이니까 2가 여기쯤 있어가지고 2,0을 항상 지난다라고 했습니다. 됐죠? 그러면 얘가 m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만들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만들어지기도 하겠죠. 그치? 근데 얘가 몇 개의 실근을 가져야 된다고 했어요? 4개의 실근을 가지려면은 얘가 이것보다는 조금 더 길기가 작아져야 되고 음수가 길기가 돼야 되니까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지날 때의 기울기보다는 조금 더 커져야 되겠죠. 그거 만족하는 범위를 구하면 되겠지. 결국 얘는 0이 되는 거니까 아하 m의 값은 0보다는 크고 몇보다는 0보다는 작고 몇보다는 크다 이렇게 말이 만들어지겠지. 이거 만족하는 기울기를 구하면 되겠죠. 그렇지? 근데 지금 이 함수가 뭔지 현재는 안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 얘는 이거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얘가 사실은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1이니까 이 녀석이랑 왜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1? 얘가 x의 제곱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근데 이 녀석은 그 녀석의 부분이 아니잖아. 마이너스로 곱한 녀석이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1이 이 녀석이 될 것이고 그 녀석이랑 mx-2m이랑 접하게 하는 m의 값을 구하면 되겠죠. 여기까지 질문? 없죠? 둘이 같다라고 하고 오른쪽 이항하고 문제를 풀면은 그러면은 0은 x의 제곱 플러스 mx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1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얘의 판별식이 0이 되게 하는 m의 값을 구해야 된다. b의 제곱 m의 제곱 마이너스 4ac 플러스 8m 플러스 4가 0이 돼야 된다. 이거 만족하는 m의 값을 구하라 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m의 값은 마이너스 판별식으로 해가지고 뭐가 나오나? 판별식을 해보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2가 나오겠다. 됐습니까? 그럼 이것의 기울기를 구해야 되는데 이 기울기는 음수가 돼야 되잖아요. 플러스를 하면은 작은 음수, 마이너스를 하면은 큰 음수가 된단 말이에요. 오케이? 큰 음수가 되면은 얘가 마이너스로 크게 하면은 이렇게 만들어져서 얘가 언젠가 여기서 접하게 되긴 합니다. 지금 그걸 원하는 게 아니죠. 그치? 그래서 플러스 부분을 써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를 떼고 플러스 부분만 인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내가 아까 설명 좀 못같이 했는데 이해됐습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접하는 경우가 두 개가 생겨요. 이 경우랑 얘가 쭉 무한히 그려진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접하는 경우가 하나 더 생겨요. 오케이? 근데 이러면은 너무 이걸 내가 원하는 건 아니잖아. 그쵸? 내가 원하는 것은 이 정도잖아요. 마이너스이긴 한데 적당히 작은 마이너스를 물어보는 거죠. 이거는 너무나 많이 작은 마이너스고 그게 되려면 플러스가 만들어져야 되겠지. 그래서 플러스를 인정하는 겁니다. 됐죠? 따라서 m의 범위를 생각하면 m의 범위는 0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반대 마이너스 4 플러스 루트 12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다. 이게 m의 범위가 되는 겁니다. 마음이 급하니까 판서도 개판이네요. 자 보겠습니다. fx가 제시가 된 게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단 말이에요. 1이 여기쯤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과 3을 해로 가지는 거니까 마이너스 여기 있고 3 여기 있고 그래서 이 참수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얘는 fx고 문제가 물어본 것은 f 절대값 x 플러스 3은 0이 되게 하는 실근들의 합을 구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면은 절대값 x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구해야 되겠죠? 아까 말했었잖아요. 이런 것들. 자, x가 양수일 때는 그대로 만들어집니다. 그대로 만들어지는데 x가 음수면은 y축 대칭을 하라고 했죠. x가 음수면은 y축 대칭을 하여라.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방정식을 함수로 생각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f 절대값 x 는 마이너스 3이 되게 하는 그 값을 구하여라. 얘가 언젠가 마이너스 3이 되고 싶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가 1, 마이너스 4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가 될 테니까 마이너스 3이 여기일지 모르죠. 그거는 구해봐야 되겠지. 이거 2차 함수식을 우리가 구해보셔야 됩니다. 구해보니까 중간 생략 여기 점의 좌표가 0, 마이너스 3이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따라서 저 좌표가 마이너스 3이 되고 싶다. 이거 만족하는 실근의 합을 구하라고 한 겁니다. 이해됐나요? 엉덩이 당기고 바른 자세. 이해됐어? 오케이? 문제가 그러면은 얘들의 실근의 합을 구하라고 했잖아. 실근의 합이 뭐예요? 실근이 일단 몇 개 있어? 3개. 그럼 실근의 합은 얼마가 될까요? 가운데서 곱하기 3.
저번에 언급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얘가 무조건 대칭적이잖아요. 얘를 마이너스 세모라고 생각하면은 얘는 플러스 세모가 되지 않을까? 얘는 0이고, 다 나면 0이 되겠지. 세 근의 합이 0이 되겠습니다. 그게 좀 더 맞는 표현이에요. 가운데 거 곱하기 3. 나중에 주기함수 나오면 그렇게 공부해야 됩니다. 얘를 이제 바닥풀이 하기 위해서 좀 쪼개서 만들어 보면은 x의 제곱 플러스 과거에 제가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2 k-1 절대값 x. 그 다음에 얘를 마이너스 k의 제곱 플러스 3k 플러스 4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오케이? 이거 다 함수니까 함수 찍기니까 y는 블라블라 y는 블라블라 할 건데, 자, 내가 이걸 왜 이렇게 찍어 놓았냐면은 해가 일단 0과 누군가가 될 텐데, 그치? 근데 절대값이 씌워져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은 여러분들도 많이 익숙해지면 되는데, 절대값이 여기만 붙은 게 아니라 사실 여기도 붙었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오케이? 왜냐면은 어차피 제곱을 하면 양수가 되는 건데, 절대값 x의 제곱이나 x의 제곱은 어차피 수치가 같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해야 fx를 그린 다음에 절대값을 씌울 수가 있습니다. 저기만 절대값이 씌워져 있으면 그거를 함부로 못해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문제를 풀 거다. 그러면은 저 녀석이, 자, 얘가 대충 그리면은 k-1이라는 k-1이 0이었을 때, 다시 x가 마이너스 k-1이었을 때 근이 되는 건데, 그쵸? 근데 걔가 음수인지 양수인지 모르잖아요. 그거를 수치를 맞춰가면서 문제를 하나하나 풀 겁니다. 자, 첫 번째, k-1이 0보다 작은 세상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은 축이 오른쪽에 있게 되는 거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 k-1이 되어가지고 그림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데, 됐습니까? 네. 근데 거기다가 x에다가 절대값 씌운다고 했단 말이에요. x에다가 절대값을 씌우면은 양수일 때는 가만히, x가 음수일 때는 y식 대칭을 한다고 했으니까 실제 그림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k-1이 0인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은 얘는 x의 제곱 판정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k-1이 0보다 크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은 쟤가 양수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에서 한번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 k-1에서 만난다 라고 해서 그림이 이렇게 만들어져야 하는데, x가 양수일 때는 그대로, x가 음수일 때는 y축 대칭이라고 했으니까 실제 그림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근데 이게 이 녀석이랑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가진다고 했단 말이에요. 얘가 결국 k 값이 변하긴 해도 얘가 함수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직선이 되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얘가 여기를 어떻게 지낸다 하더라도 4개의 실근을 만나 안 만나? 안 만나죠. 그 다음에 여기도 어떻게 지난다 하더라도 4개 실근을 만나게끔이 안 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4개 실근을 가지려면 이 케이스에서만, 그리고 얘보다는 살짝은 커야 되고, 그 다음에 얘보다는 작아야 되겠지. 그거 만족하는 k 범위를 구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 높이를 구해야 되잖아요. 자, 여러분, 아까 내가 언급했던 거 기억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거 높이 구하는 공식이 있었는데, 어떤 거요? 이 길이, 2분의 그치? L 제곱 a 곱하기 이 길이의 절반의 제곱. 이 길이가 근데 k-1이잖아요. 네. k-1의 제곱을 하면은 이만큼의 길이가 되는 겁니다. 네. 됐죠? 근데 얘가 a도 양수고 얘도 양수가 될 테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붙여야 되는데 별로 관심 없습니다. 좀 이따 할게요. 결국 우리의 희망사항은 이거 그리고 최고차항 계수가 1이었죠? 여기도 1 쓰면 되겠지? 그래서 우리의 희망사항은 어떠한 y, 이 직선의 방정식, 그러니까 힘들어. 마이너스 k의 제곱 플러스 3k 플러스 4라는 게 얘가 0보다는 작으면서 이게 양수값이니까 마이너스 붙인 거,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의 제곱보다는 컸으면 좋겠다. 이거 만족하는 k 범위를 구하여라 라고 한 거죠. 됐습니까? 이거를 이제 전개를 해보면은 어디다 만들었냐? 그치, 이거 한번 전개할 거예요. 마이너스 k의 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2k 플러스 1 마이너스 1 딴딴 마이너스 k의 제곱 플러스 3k 플러스 4 그리고 여기는 0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중간 생각 좀 하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식을 만들면은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K제곱 사라지고 중간 생략해서 이게 K의 값이 마이너스 5보다 크다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거 가지고 식을 만들면은 이게 두 번째, 이거 가지고 식을 만들면은 중간 생략해서 K의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든가 그 다음에 K의 값이 4보다 크든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됐습니까? 해서 둘 다 포함되는 범위를 생각해 보면 얘는 둘 다 포함되는 범위를 생각해 보면은 마이너스 5보다 크면서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는 게 만들어져서 최종적으로 K의 범위가 마이너스 5보다 크면서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 내가 하지 않은 연산들 여러분 넘어가지 말고 제발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빨리 풀었다고 해서 여러분들로 그냥 넘어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이 기술들을 받아가기 위해서는 여러 번 워크북도 풀고, 워크북 푸는 걸로 충분하지 않아요. 워크북도 풀고 자이스토리나 고쟁이에서 비슷한 문제도 찾아가면서 그 기술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새로운 기술을 알려줬는데 영어 회화하는 방법을 알려줬는데 이제 학원 끝나고 나서 한국어만 하고 있으면 전혀 실력이 안 늘겠죠. 태화를 하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신경 쓰고. 자, y는 x 플러스 k, 그리고 저 녀석이랑 교점의 개수를 nk라고 했을 때 n1, n2, n3을 그려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거 지금 제시된 게 f 어떤 함수 fx, y 이렇게 현재 안 배웠으니까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있었는데 여기서 x에다가 절대값, y에다가도 절대값을 씌운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y 절대값 씌우고 x에다가 절대값 씌우고 라고 하면은 원래 그림에서 1사분면에 있었던 게 다 반복이 되면 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원래 이제 절대값이 없었다고 생각하면은 1과 2에서 해를 가지는 거니까 그림을 그리면 원래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데, 됐습니까? 그쵸? 근데 x에도 절대값, y에도 절대값을 씌운다 그러면은 1사분면에 있는 게 다 복사가 된다. 얘가 그림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뭐? 이렇게 시험에 나온다니까? 이거 어디 거지? 모르겠다. 근데 그 녀석이랑 이제 연방하는 게 누구냐? y는 x 플러스 k, 얘랑 y는 x 플러스 k 만나게 되는 교점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면 첫 번째는 여기다가 지금 1, 2, 3을 집어넣으라고 했으니까 1을 생각하면은 y절편이 1인 녀석, y절편이 1인 녀석이니까 여기랑을 지나게끔 하는 이게 1이 될 것이고, 좀 낮게 그리고, 그 다음에 잘못 그렸다. 다시 그릴게요. 죄송합니다. 1, 2가 되어서 여기를 지나는구나. 살짝 해서 0을 집어넣었을 때 2가 되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소리. 한 번만 더 드릴게요. 진짜로 주시는구나. 해서 y절편이 1이었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은 얘가 그림이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고, 얘가 1이었을 때, 그 다음에 y절편이 2였을 때를 생각해 보면은 여기를 점을 지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y절편이 3이었을 때는 여기 점을 지나게 되겠다. 해서 그때마다의 교점의 개수를 구해라 라고 했는데, 그림을 그리고 나면 편해지죠. 그러니까 그림을 못 그리고 아니면 그림 그리는 방법 자체를 모르는 아이들은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방정식으로 풀어요? 저는 방정식으로 풀려고 하면 못 풀 것 같아요. 교점의 개수 세보니까 하나, 둘, 셋, 4개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2번 교점의 개수 세어보라고 하면 하나, 둘, 3개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보라색 교점의 개수 세어보라고 하면 하나, 2개가 되겠죠. 다 더하여라 9가 정답이 되겠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만약에 근데 이걸 그냥 지금 여기서만 쓰이는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제 수학을 다 한 바퀴 돌아봤잖아요. 수능도 풀어보고 지금도 계속 연구하고 있고, 이게 나중에 미적분에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거 그래프를 주고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해요. 정적분을 해가지고. 오케이? 그냥 기본적인 거 인테그랄 뭐 1부터 3까지 하라고 하면 너무 쉬운데 그런 거 안 줘. 이제 절대값 쉬워가지고 줘요. 쉬운 거는 알고 있으니까 누구나 풀 수 있으니까. 이제 알고 있는 내용이겠지만 y는 x의 제곱 위로 블록이에요? 아래로 블록이에요? 아래로. 아래로. 얘는 그래 아래로 블록이잖아요. 뭘. 그쵸?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만약에 이런 걸 물어봐요. 여기 위에 있는 임의의 점 알파 베타 x 좌표 알파 베타를 가지고 아래로 블록이니까 f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랑 그 다음에 f 알파 플러스 f 베타를 2로 나눈 값이랑 생각을 하면은 누가 클까요? 무조건 이렇게 됩니다. 무조건. 왜요? 왜냐면 만약에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를 그러니까 쟤는 2분의 알파 제곱 그거를 기하적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줄 건데 미소 표정 왜 그러니? 왜냐면 미소하라. 자 봅시다. 이거를 이제 심화 개념에서 나오는데 내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개념에서 한 번도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다. 너희들 교과서나 너희들 그래 그 고쟁이쯤 풀면 이런 개념이 나와요. 이걸 위로 볼록성 판정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개념이 나오는데 교과서엔 절대 안 나와요. 근데 심화 문제에서는 무조건 나오는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거를 이제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를 짚어줄 거다. 자, 지금부터 내가 말을 해주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찾아야 될 뿐더러, 그 다음에 한 번도 다른 교재에서는 공부해 본 적이 없는데, 문제에서는 이런 걸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배운 적 없으니까 이거 못 푸는 거 아니에요? 하지 않고, 문제의 취지는 문제에서 그걸 번역해가지고 풀어라 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오케이? 예를 들면 우리 많이 풀어봤잖아요. A의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 플러스 C의 세제곱은 3A, B, C인 양수들에 대하여 라고 말이 나오는 순간 얘는 뭐라는 의미예요? 얘는 무슨 의미예요? 이거 만족하는 양수가 있어. 네. A, B, C가 서로 어쩐다는 거예요. 같다. 무조건 같다라고 해야 되겠지. 근데 문제 취지는 이걸 인수분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라라고 하는 게 취지이지만 내가 똑똑한 건 어떡해? 알고 있는 거 어떡해? 넥슨 넘어가면 되잖아요. 그쵸? 그런 느낌처럼 문제에서 저런 선대칭이나 어떤 성질들을 알려줄 건데 그런 개념들을 시험 시간에 탐구하지 않고 시험 시간에 연구하지 않고 알고 있다시피 그냥 쓱 넘어갈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둬야 됩니다. 알겠죠? 실제로 유제 2번이나 그 다음 문제들처럼 나오는데 뭐 예를 들면 유제 2번에서 유제 2번 넘어가고 19번에 니은이 보였잖아요. 니은을 보자마자 얘는 뭐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얘는 맞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디귿을 보고 얘는 뭐다 라고도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자 보겠습니다. 선대칭에 대한 개념인데 만약에 어떤 fx가 x는 m이라는 선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해봐요. 2차일 수도 있고 2차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m을 기준으로 대칭이기 때문에 m 플러스 세모, m 마이너스 세모의 값이 같겠죠. 그러니까 얘를 f m 플러스 x의 값이나 그 다음에 f m 마이너스 x의 값이나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거 말고 번역된 내용이 정말 많습니다. 얘를 약간 꼬아가지고 f x는 f 2m 마이너스 x 이렇게 바꿔서 말하기도 해요. 예? 오케이? 핵심은 얘를 동그라미 얘를 세모 그 다음에 얘를 동그라미 얘를 세모라고 한다고 하면은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를 하면은 얘는 x가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얘는 2m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2로 나누었을 때 이렇게 이쁘게 다시 쓸게요. 얘들의 특징은 동그라미 플러스 세모 좌우에 있었던 x 안에 들어가 있는 가치를 빼면은 얘는 무조건 x가 사라지면서 2로 나누었을 때 m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m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거예요. x는 ml라는 그 직선에 대하여. 됐죠? 그 다음에 어려워요. 그 다음에 자세한 거는 나중에 좌표평면까지 공부하고 좌표평면에서 이거 한 번 더 복습합니다. 그때는 점대칭 기타 등등을 가지고 문제를 풀 건데 우리 한번 복습한 내용이니까 점대칭
요새 녹화본 다시 구경하고 있는데 제가 머리로 다 가리고 있더라고요. 연습할게요. fx가 a, b에 대해서 대칭이다. 점대칭이다 라고 생각할게요. 오케이? 그러면은 얘는 취지는 뭐냐면은 여기다 먼저 쓸게. x 대신에 2a-x 그 다음에 y 대신에 2b-y가 써진 것 같으면 얘는 항상 a, b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 fx 플러스 f 2a-x는 2b다 이렇게 식이 제시가 되어 있던가, 아니면은 f a-x 플러스 f a 플러스 x는 2b다 라고 제시가 되어 있던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아 얘는 a, b에 대칭이구나 라고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숙달을 하시고 그 관련 문제를 풀면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수학을 잘하는 방법은, 수학을 잘 숙달하는 방법은 비슷한 문제를 풀어봐야 됩니다. 절대 알고 있는 지식만으로 활용될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뒤에서 나올 내용이긴 하지만 아니다, 넘어가자. 잡담이 사담이 길어지면 또 너희들 공부 시간이 늘어나니까, 어떠한 fx가 p에 대해서 주기를 가지고 있다. 이 주기는 사실 삼각함수 수원 들어갈 때 많이 나오는 내용인데, 근데 지금 공부해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반복돼서 나오고 어려운 문제에서는 무조건 나옵니다. 그 고등수학 상 내용에서. 해서 얘들은 p마다 계속 반복이 된다라는 내용인데, fx랑 그 다음에 fx 플러스 p 이렇게 보통 표현이 되는 편인데, 이거 아닌 것도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은 fx 마이너스 2분의 p는 fx 플러스 2분의 p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또는 fx 플러스 3p는 fx 플러스 4p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얘들의 특징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녀석을 동그라미 세모, 얘는 동그라미 세모라고 했었을 때, 얘는 동그라미 빼기 세모를 했을 때, 얘를 하기만 했을 때 뺐을 때 x가 사라져야 되고, 뺐을 때 x가 사라져야 되고, 뺐을 때 p가 되기만 하면 됩니다. 2로 안 나누고. 그러면은 얘는 항상 p에 대해서 주기를 가지고 있다, p마다 반복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게 좌우로 이렇게 썼구나. 그래서 이런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알고 있던 걸 다시 복습을 해보면은, 자, x축 대칭을 한다고 해봅시다. x축 대칭. 그러면은 y는 fx라는 어떤 함수가 있었는데, 얘를 x축에 대해서 대칭하면 어떻게 만들어져요? 민규? 수업 탈마라고 했죠? 물어봤을 때 그때부터 눈 뜨지 마세요. x축 대칭하면은 식이 어떻게 써져야 돼요? x는 가만히 y 부호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y는 fx 이렇게 써야 되겠죠? 네. 오케이. 근데 이거를 이제 저 방법으로 저기 선대칭으로 해보면은, 저기 x는 m이라고 말하긴 했는데 다르게도 가능한단 말이에요. 이건 쓰고 지울 건데, x축이라는 것은 얘는 y는 0이잖아요. y는 0. 그쵸? 그치? 그러면은 선대칭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y는 0이라는 것은 이 y 대신에 0 빼기 y 라고 바꿔도 되는데, 어차피 똑같은 내용이구나. 네. 이렇게도 바꿀 수 이렇게 바꾸면, 그냥 마이너스 y 네, 그러니까 y를 마이너스 y로 바꾸겠다. 근데 내가 이거 말한 이유는 뭐냐면은, 얘가 이제 그 x축이 아니라 y는 1이라는 선에 대해서 대칭한다고 생각해 보면은, 그러면은 y 대신에 2 빼기 y를 집어넣어야 새로운 식이 만들어져요. 여기 나왔잖아요. 여기 어디냐? 여기. 오케이? 점대칭, 아니 선대칭을 2번 하면 점대칭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2번 반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미 알고 있는 거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까지 해줘야 되냐? 안 알려주고 이런 걸 해주는 이유는, 내가 안 알려줬다가 다른 애들이 야 나 이것도 알고 있다라고 했는데 쌤 이거 알려준 적 없는데? 라고 하면 안 되니까
미리미리 다 쳐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 시험에서도 흔한 패턴은 아니지만 자주 나오기도 하고 기함수라는 패턴이 있습니다. 기함수. 필요한 것만 나오는 거예요. 기함수는 얘는 이제 0,0에 대해서 대칭, 그러니까 원점 대칭하는 녀석을 보고 기함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얘는 y는 fx가 있는데, 자, 원점 대칭하면은 어떻게 바뀌죠? x도 보가 바뀌고 y도 보가 바뀌는 거니까 마이너스 y는 f 마이너스 x가 만들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왜 기억이 안 좋은 기억? 사인 함수, 아, 홀수 함수. 아니다. 그 다음에 증가함수, 감소함수는 이제 항상 증가하는 함수이거나 항상 감소하는 함수를 보고 증가함수 또는 감소함수라고 하는데, 증가함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x에 있는 원소 a랑 b에 대해서 b가 더 크면은 함수에다가 집어넣어도 fa랑 fb랑 비교하면은 fb가 무조건 더 크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얘가 감소함수가 돼. 감소. 그러면은 a랑 b랑 비교했을 때 b가 더 크더라도 실제 함수를 집어넣으면은 fa랑 fb랑 비교하면은 fb가 더 작아지게 됩니다. 됐죠? 2차 함수에서는 우리가 증가 감소를 잘 많이 공부해 본 적이 없을 텐데,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은 여기 영역은 증가 함수잖아요. 서로 다른 a의 값, 얘가 a의 값, 얘가 b의 값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b가 더 크죠? 함수 값도 비교해 보니까 b가 더 크겠지.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되고, 물어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감소함수는 그 반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드디어 처음 말했던 볼록성으로 돌아왔습니다. 아까 그렇게 증명하면 되는데 3차는 어떻게 증명하고 4차는 어떻게 증명하려고, 그 방법으로 안 되죠. 그래서 기하적으로 문제를 풀 건데, 자, 아래로 볼록 먼저 생각할 건데, 아래로 볼록한 녀석들은, 아니 이렇게 쓰는지 말고 다시, 자, 이 덩어리들 함수값의 평균의 함수값이라고 나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눈 떠라! 평균의 함수값이랑 그 다음에 함수값의 평균이라고 말을 합니다. 평균의 함수값은 뭐냐면은 어떤 두 수치 알파랑 베타라고 있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를 하고 2로 나누면은 그게 평균이잖아요. 그치? 그 녀석의 함수값 이거랑, 그 다음에 함수값의 평균은 f알파 그 다음에 f베타가 함수값이잖아요. 그거를 둘이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은 얘가 함수값의 평균이 되겠죠. 그치? 얘가 근데 무조건 평균의 함수값을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얘가 크면은 얘는 위로 볼록하다 라고 말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작으면은 얘는 아래로 볼록하다 라고 말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크면은 위로 볼록, 얘가 작으면은 아래로 볼록하다 라고 말하시면 됩니다. 됐죠? 기하적으로 증명해준다고 했죠? 위로 볼록 먼저 생각을 하면은 그림이 이렇게 만들어져가지고, 됐죠? 얘가 알파, 얘가 베타라고 생각할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평균의 함수값 먼저 구해볼 거예요. 둘이 더한 다음에 2로 나눈 것의 함수값을 생각하면은 둘이 더한 다음에 평균값, 여기가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 수치를 생각해보면은 여기가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될 테니까 얘가 펑션 f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여러분 이거 버티고 머릿속에 넣어가는 순간 모르는 애들을 무조건 따돌릴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가 f알파, 얘가 f베타가 되는데 거기 평균값이 얘가 될 테니까 이거 수치를 생각하면 얘가 f알파 플러스 f베타를 2로 나눈 값이 되겠죠. 보라색이 더 크지? 이런 친구들이 위로 볼록하다. 아래로 볼록은 마찬가지로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무조건 이게 성립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이해됐어요? 아니요? 절반 했어요. 농담이고 이제 1번 풀어볼게요. 자, 이런 취지를 다 만족시켰을 때, 자, 여러분들은 이제 f1 플러스 x랑 f1 x라는 표시를 보자마자 뭐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현민아, 저거 보자마자 뭐라고 말을 해야 돼요? 이 형식을 1번에서, 유제 1번에서 이거 보자마자. 와, 반대칭이다. 선대칭이다. 근데 축이 어디예요? 축은 1 빼기 1 플러스 봐봐요. 1 플러스 세모, 1 마이너스 세모가 항상 값이 같은 이차함수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2를 중심으로 이렇게 같아지는 거잖아. 그치? 가장 가운데 축이 뭐야? x는 1이 되겠지. 2를 기준으로 지금 하는 거니까.
해서 이를 기준으로 얘는 축대칭인 이참수가 만들어지는 건데, 그 다음에 얘가 최고점 계수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아래로 불러가게끔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수치를 생각해 볼 겁니다. 문제가 F-1, F1, F2를 생각하는데, F-1은 하나, 두 개 떨어진 여기가 F-1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F2를 물어봤는데, F2는 하나만큼 간 여기가 F2가 되겠죠. 그쵸? 여기가 F1의 값이 될 것이고, 크게 비고 너무 당연하지 않니? 얘가 가장 작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잖아요. 1, 2, -1을 찾으면 되잖아요. 3번. 완벽하다. 주기대칭 이런 것도 있었구나. 왜 안 했지? 아, 맞아. 내가 진짜로 절반이었네요. 주기랑 대칭에 대한 내용도 있었는데, 나머지는 좀 나중에 할게요. 아, 이제 필요한가? 뒤에 주기대칭 나오나? 아, 나오네. 18번. 아니지, 이건 3이 축이라는 거죠. 18번은 3이 축이라는 거고, 19번에 디귿도 -1이 축이라는 거고. 자, 이거 여기다 다 지우면서 할 겁니다. 알겠죠? 빨리빨리 사진 찍든가 하시고. 아니, 사진 찍지 마요. 저번에 파파라치처럼 나오는 게 너무 기분 나빴어요. 18번. 준이 이해하고 있니? 물어볼게요. 그러면은 너는 보자마자 F6-X는 Fx다. 보자마자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X는 3 3에 대해서 뭐다? 대칭이다. 근데 얘가 최고점 계수가 A가 최고점 계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도 모르겠어요. 그치? 그러면은 얘가 3을 기준으로 아래로 블록을 하고 있는지 3을 기준으로 위로 블록하고 있는지는 모르는데, 오케이? 자, 봅시다. 0을 집어넣었을 때는 음수인데 1을 집어넣었을 때는 양수라고 했어요. 여기가 2의 값, 1의 값, 0의 값이라고 생각하면은 얘가 만약에 0을 집어넣었을 때 음수가 되는데 2를 집어넣었을 때 얘 양수가 돼. 이거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그럼 무조건 얘는 위로 블록하구나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3의 수치이고 여기가 2, 여기가 1, 여기가 0이 되는데 0은 음수인데 1은 양수다. 이건 되죠? 그러니까 축이 대충 X축은 여기쯤 있겠구나 라고 예상할 수가 있는 거고. 됐나요? 그 다음에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자, B의 값이 양수다 라고 했는데 잠깐만요. 그러면은 얘는 A는 음수가 되는 거고, 그 다음 3이 축이잖아요. 그러면은 Y축이 대충 여기쯤 있겠죠. 그치? 그럼 축이 AB가 같다, AB가 다르다가 될 테니까, AB가 다르다 되니까 B의 값이 양수가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민규 이해하고 있어요? 설명 여기까지. 문제 이제 읽지 말라고. 항상 같은 속도로 가고 있어야지. 시끄러워요. 설명하라고. 이거 왜 A가 음수고 B가 양수예요? A가 음수인 경우는 양수인 경우를 그림을 그려봤는데 0을 집어넣었는데 음수고 2를 집어넣었는데 양수가가 불가능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 위로 블록한 경우, 그러니까 A가 음수인 경우를 만들어 보았는데 A가 0을 집어넣었을 때 음수, 2를 집어넣었을 때 양수가 되는 게 확인이 됐지. 가능한 영역이죠. 그래서 얘는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그래서 A가 음수라는 걸 확인했는데 B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랐어요. 그치? 근데 아까 개형 너 이해했다며. A, B, C가 양수나 음수였을 때 그래프 어떻게 그려지는지 이해하고 있었잖아요. 그쵸? 그때 질문 없었잖니? A가 음수인데 축이 지금 Y축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잖아. A, B 부호가 같으면 축이 왼쪽에 있고 A, B 부호가 다르면 축이 오른쪽에 있는데 A가 음수잖아. 그럼 둘이 부호가 달라야 되겠지. B가 양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기억에서 B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기억은 맞는 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됐죠? 그 다음에 자, 저거는 뭐냐면은 5분의 1을 집어넣은 다음에 5를 집어넣은 다음에 25로 나누면 된단 말이에요. 오케이? 자, F에다가 5를 집어넣는다 생각을 해보면은 25A 플러스 5B 플러스 C가 만들어지겠죠. 이거 양수일까 음수일까? 양수가 되는 이유는? 아니에요. 자, 3대칭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2랑 4랑 같은 값을 가지겠죠. 3대칭이니까 1이랑 5랑 같은 값을 가지겠지. 0이랑
6이랑 같은 값을 가지겠죠. F6은 음수다라고 확신하고 말할 수가 있는데 F는 양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얘가 양수가 됩니다. 됐죠? 그럼 여기서 25로 나누어도 양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치? 그거를 말한 겁니다. 니은은 맞는 말이 됩니다. 확인? 현빈이 자니? 여기 보세요. 이 친구 때리지 말고. 때려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 눈앞에서 안 돼요. 내 눈앞에서는 쓰다듬기만 하세요. 좋다. 훈훈하죠. 자, 봅시다. 그 다음에 디귿. fx의 두 실근의 합은 6이다라고 했는데 맞아요, 틀려요? 두 실근의 합이 6이라고 했어요. 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틀리죠. 3 빼기 세모, 3 플러스 세모가 될 테니까 둘이 더하면 6이 되는 게 맞죠? 디귿은 맞는 거 아니니? 틀려 뭐가요? 찍지 마세요. 이해 됐어, 안 됐어? 이게 안 돼요. 어? 됐어요. 됐어요? 그래서 5번이죠. 3번은 뭐? 아니, 기억니은 디귿 다 맞았잖아요. 예. 그러네요. 진짜 나가 뒤져라 제가. 자, 19번 풀고 그 다음에 바로 안 쉬고 저 피드백도 하겠습니다. 어떤 피드백이요? 그거 시험지. 53.6점일 때 꼴등은 몇 점이에요? 빵점이구나. 빵점 제외하고. 빵점 제외하고 점이요. 수치스러우니까 말 안 할 거예요. 19번. 빵점 이런 거. 이제 자느라고 못 들었어요. 1등은 유생이 못 들었어요 자느라고. 자, 그 다음에 19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실제 기출문제, 어디요? 잘 까먹었는데, 실제 학교 기출문제예요. 이런 게 시험에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언남에서는 이렇게 어려운 게 안 나왔는데, 19번 같은 경우가 실제 학교에 나옵니다. 이거는 사실 점화식 개념풀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수상을 공부해도 이런 영역은 잘 경험하지 못할 내용은 맞는데, 그래도 그거 상관없이 시험에 냅니다. 학교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더 어렵게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업주부가 어려운 건 맞아요. 근데 그냥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까 자 알아서 풀어라 라고 하진 않으니까 다른 수업은 뭐 문제 푸는 시간 주고 할 텐데 저는 죄송하지만 문제 푸는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웬만하면은 내가 다 설명을 해줄 테니까 다 흡수해 가길 바랍니다. 뭐냐면은 지금 먼저 제시가 되어 있는 게 2fx 플러스 f1-x는 3x의 제곱인데 점화식 풀이라는 겁니다. 점화식은 여러분들이 수학 1에서 공부하는 내용인데 지금은 공부 안 하긴 했어요. x에다가 1-x를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f1-x 여기도 1-x를 집어넣으면 얘가 x가 된단 말이에요. 플러스 fx는 3 1-x의 제곱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얘를 잘 조작을 해가지고 fx가 뭔지를 구해낼 건데 이거를 위에 거를 2배 할 거예요. 여기를 이제 곱하기 2를 해가지고 그러면은 2 그리고 자리도 바꿀 거예요. 2f1-x 더하기 4fx를 하면은 6x의 제곱이 됐고 그 다음에 연립방정식 하듯이 뺄 건데 의도는 바꿔 있어서 마이너스를 만들어주면 안 되니까 아래에서 위를 뺄 겁니다. 마이너스를 해주면 여기서 여기 빼서 사라지고 여기서 여기 빼면은 3fx가 될 것이고 여기서 여기 빼면은 6x의 제곱 마이너스 3 1-x의 제곱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거 3으로 나누면 fx가 뭔지 만들어지겠지. 그래서 fx를 계산해보면은 중간 생략 얘가 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됩니다. 내가 다음에는 레벨 테스트 안 하고 옵저브를 똑같은 문제를 다시 내가지고 풀이 과정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시험 문제를 내는 게 더 복습이 되고 더 잘 조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필기 없고 그냥 눈만 뜨고 있고 공부하는 태도가 아니에요. 기억 보겠습니다. 자, fx가 0이 되는 두 실근의 차이는 2이다라고 했는데 자, 두 실근 뭔지 모르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2고 두 개는 합이죠. 알파 베타
두근의 곱이죠. 얘는 마이너스 1이 될 텐데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두근의 차이 계산할 수가 있겠죠. 차이 계산하는 거 아까 했었지. 어떻게 계산한다고? R A 플러스 B 제곱 빼기 4A. 그치. 얘 제곱에서 이거 두 개 빼면 되겠죠.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을 생각을 해보면은 얘 제곱 4 거기서 이거 4개를 뺀다 8이 되겠다. 그럼 알파 빼기 베타는 대충 2루트가 되는데 여기서 2라고 했잖아요. 틀렸죠? 여기 틀렸습니다. 확인. 그 다음에 니은을 보면은 임의 실수 x의 y에 대해서 이거 자 이번에는 준희 너 자꾸 표정 치아자 교정 다시 했어요? 이러고 있어요. 치와처럼. 치워요. 치워. 자 이거 니은 아래로 블록한다는 판정이에요? 위로 블록한다는 판정이에요? 니은 아래로 아래로 블록이죠? 이거 아래로 블록해요? 위로 블록해요? 아래로. 그래서 우리는 보자마자 증명하지 않고 니은 맞다 라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왜냐면 이미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알고 있으니까. 오케이? 근데 이거 모르면은 이거 하나하나 증명해 나가야 되겠죠? 그럴 시간을 시험 시간에서 아끼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민준이가 말한 것처럼 숫자 집어 넣어가지고 대입하면 돼요. 그러지 말자고. 조금 더 빨리 하는 방법을 가지자고. 그 다음에 디귿, 모든 실수에 대해서 저렇게 만들어진다라고 했는데 이거 무슨 의미예요? 현민이? 디귿의 의미는 뭐예요? 디귿에 제시된 식 의미. 괄호 안에 들어있는 거 둘이 더하면 몇이야? 마이너스 2. 그리고 2로 나누면 몇이야? 마이너스 그러면은 지금 한다. 디귿은 x는 마이너스 1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대칭 맞죠? 네. 그래서 디귿도 맞게 됩니다. 니은 디귿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돼요. 이것도 증명하지 않고 보자마자 풀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미리 공부를 잘 한 사람이면은 시험 문제를 봤을 때 하나하나 증명하지 않습니다. 3단원 끝났고 이렇게 알려주는 학원이 내가 몇 학원을 돌아다녔는데 없어요. 그냥 어려운 문제 주고 대표 문제 풀어주는 정도지 이런 기술을 알려주는 게 없기 때문에 내가 좀 자신있게 수업을 하는 겁니다. 그대들에게 답안지는 주지 않았습니다. 이거 다 풀고 고쳐야 갑니다.